안녕하세요. 네. 네, 일찍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후보자 등록과 또 등록한 후에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되는지 또 후보자 등록 시에 내야 할 기타금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 수강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보자, 절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준비됐나? 네. 자, 그럼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누르게. 알았지? 네. 먼저 1, 5, 0, 0, 0, 0, 0 4개 더. 그럼 얼마지? 0 4개 더. 1,500만 원입니다. 딱 좋아. 그럼 이제 이체 버튼을 누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네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건가? 김인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지금 뇌물 보내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선거는 떳떳하게. 모르세요? 뇌물이라니 지금 말 다 했나? 김인턴,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오해라뇨? 선거에서 1,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건 기타금이라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기타금 1,500만 원. 아하. 당장 후보님께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만. 저런. 자네 인턴 교육 똑바로 시키게. 아니 갑자기 왜 저에게?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사무관입니다. 우리 또 만나게 됐는데요. 네, 지난번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반응이 유유가 아니라 요요네요. 네, 좋았다는 걸로 제가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즐겁게 선거법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공직선거법 제6장 후보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후보자 등록과 등록 무효 그리고 기타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후 선거관리위원회 서면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 등록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제외하고 아니에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등록 신청의 주체는 선거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 정당 추천 후보자 중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요. 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그냥 막 가서 하면 안 되겠죠?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추천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선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정당 추천 후보자 중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이 서류에 후보자 명부를 하나 더 제출을 해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서를 제출을 합니다. 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추천장을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정당 추천 후보자 중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의 선거에서 있어서는 본인 승낙서를 첨부를 하는데요. 이 추천권자가 정당이다 보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승낙서를 첨부를 합니다. 자, 이때 정당의 추천서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을 해야 하는데 이 날인은 인쇄로는 가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서류들은 선거별로 조금 달리 제출해야 하는 서류고요. 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 서류에 대해 살펴볼게요. 바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그리고 후보자 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인데요. 자, 이 서류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그리고 재직증명서와 사직원 접수증이 필요한데요. 이때 주민등록표 초본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만 제출을 하고요. 이 재직증명서는 전에 충남도청이 어디 있었죠? 지금 홍성으로 옮겼는데. 알죠? 지금 눈빛 흔들리는데?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대전광역시 안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사무소가 다른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재직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 등록 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인데요. 이 신고 기준일은 선거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상황이고요. 신고 대상은 후보자,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 존 비속이지만 후보자의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 그리고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혼인한, 결혼한 직계 비속인 여자면 딸이나 손녀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결혼한 아들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딸만. 쌤, 왜 딸만? 글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 서류 보시면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인데요. 이 신고 기준일은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이고요. 신고 대상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 즉 아들, 손자, 외손자입니다. 자, 그럼 여성 후보자는 군대 다녀오지 않죠. 근데 병역사항 신고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해당 없음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딸이나 손녀, 외손녀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서류 볼게요. 바로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인데요. 신고 기준일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개월 이후이고요. 신고 대상은 재산 신고와 같아요. 후보자,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의 직계 존 비속이 되고요. 역시 결혼한 딸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는 제외가 됩니다. 재산하고 세금 똑같아요. 결혼한 딸은 출가 외인, 따라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 세금의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 이하 또 3개월 이내의 체납액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체납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제외가 되고요. 또 아무리 긴 기간 동안 체납을 했더라도 10만 원 이내의 체납액은 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후보자의 직계 존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 등은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서류 볼게요.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인데요. 이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150일 이후에 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고 그 회보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이 회보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해야 할 범죄 경력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모든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경력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와 같은 범죄는 신고해야 하는 범죄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서류 바로 정규 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 증명서인데요. 초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내 정규 학력에 관한 최종 학력 증명서, 그리고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이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잘 해보시면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 벽보 공보 공약서, 그리고 후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이라서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에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출할 서류는 바로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신고서인데요.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 의원 선거 이후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뿐 아니라 교육위원과 교육관 선거에까지 후보자로 등록했던 모든 경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서류들과 함께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기타금도 납부를 해야 하지만 기타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서류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재산과
세금의 경우에 신고 대상이 동일해요. 그렇죠? 후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하지만 결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는 제외가 된다. 따라서 결혼한 아들은 신고를 해야죠. 아, 결혼한 딸, 출가 외인,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들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직계 존속은 그 신고를 거부할 수 있고요. 또 건당 10만 원, 또 3개월 이내의 체납액은 제외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갖춰서 등록 신청을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49조 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 당연히 할 수 없죠. 또 후보자 등록 신청시를 포함해서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 당적을 바꿨어요. 또는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즉 이중 당적인 때, 또 소속 정당의 해산, 등록 취소,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 승인 취소로 이 당원의 자격이 상실됐다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발견이 되면 등록 무효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조항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49조 6항 별표 100만 개, 100만 개 빨리. 자, 하시고, 정말 중요한 조항이고요. 네, 자 100만 개 이따 하시고, 자, 화면 보시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탈당을 해야 하고요. 또 무소속 후보자,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등록 신청 전까지 입당을 해서 당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서류를 갖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등록 신청을 수리해야 하는데요. 자, 수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등록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등록 신청서,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 자, 이때 본인 승낙서는 어떤 선거에 있어서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추천권자가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선거가 있었어요. 네, 아시죠? 지금 마스크 때문에 눈으로 다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만 제출을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 기탁금을 내지 않았거나 또는 제3병역 세금 전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 몇 프로였죠? 비율.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3%, 네, 50%였어요. 네, 50%. 또 순위는 홀수였습니다. 네,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서류 중에 제3병역 세금 전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했을 때는 등록 무효가 됩니다. 자, 수리 불가, 등록 무효 좀 비교해서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는 공개가 돼요. 49조 1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이 범죄 경력 회보서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누구든지예요. 왠지 선거법에서 누구든지, 모든 이러면 틀릴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오답인 경우가 많은데, 자, 열람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우리 배웠어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선거인명부 열람의 주체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였어요. 네, 여기는 그냥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받은 서류 중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후보자 등록 경력 신고서와 그다음에 범죄 경력 회보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는 해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자, 눈 크게 뜨시고, 네. 자,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등록 신청은 며칠간 한다고 했죠? 한 달 동안 하나요? 하루 동안 하나요? 며칠?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 제51조에서는 이틀 외에 추가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바로 모든 선거는 아니고요.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망했을 때, 네,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따라서 이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인데요. 자, 법조문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또는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을 때, 사퇴는 안 돼요. 오직 사망했을 때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등록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이 되면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요. 법 제52조 등록 무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아요. 등록 무효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잘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등록 무효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유의 판단 시점은 선거일 현재이기 때문에 선거일 현재로 피선거권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해야 해요. 자, 두 번째 등록 무효 사유.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정당이 선거구별로 정한 정수 범위를 넘어서 후보자를 추천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 50%, 순위, 홀수를 위반해서 등록했거나 또는 무소속 후보자가 그 추천 선거권자 수에 미달되게 추천을 받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되는데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비례대표, 자, 눈 보시고, 네,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했을 때 등록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OX로 한번. 네. 네, 되지 않는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정답입니다. 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학습한 내용인데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 최소 정수가 1명이라서 이 1명이 거론되었을 때 그 의석을 승계할 자가 없다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호 등록무효 사유 보시면 바로 제3병역 세금 전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그래서 학력에 관한 서류 제출하지 않았어도 무효는 되지 않아요. 네, 다음 사유 보겠습니다. 네, 49조 6항 규정에 위반돼서 등록한 것이 발견됐을 때, 자, 49조 6항 별표 100만 개. 자, 뭐였죠? 네, 여기 그래서 법조문도 안 써놨어. 자, 네, 자, 안 써놨어. 자, 뭐였죠? 49조 6항? 너무 말하고 싶어. 근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쵸? 바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신청시를 포함해서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이탈, 변경, 바꾸거나 또는 이중 당적을 가진 때, 또 소속 정당의 해산, 등록 취소,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 승인 취소로 이 당원이 자격이 상실됐을 때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6항이었고요.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발견이 되면 네, 바로 이 조항에 의해서 등록 무효가 된다.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호 보시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법조문 좀 써주면 좋겠는데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선거일 전 90일, 30일, 120일 그직을 가지고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지금 사랑해야 된다 같아요? 아닙니다. 바로 사직이었어요. 그래서 사직 기한을 위반해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도 등록 무효가 됩니다. 자, 6호 볼게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해산, 등록 취소. 쌤, 이거 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6호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보니까 뭐 당적 이탈 변경, 뭐 해산, 등록 취소. 근데 이 법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6호의 주체는 정당 추천 후보자
후보자예요. 그리고 4, 5의 주체는 정당의 당원인 자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포함해서 후보자가 되기 전에도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4, 5에 의해서 등록이 무효가 되고요. 6호는 후보자가 된 신분으로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당적을 이탈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적을 바뀌는 이유가 본인의 잘못이든 정당의 잘못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후보자를 제명하거나 출당 조치를 시켜서 당적을 이탈 변경하게 된 경우에도 그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네, 7호 보시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도 등록 무효가 되고요. 자, 8호 보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경선 후보자는 그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는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위반해서 등록을 했거나 또는 266조 2항 보시면 선거범죄로 인해서 재선거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범죄의 주체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또 다음 3항 보시면 이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모두 무효가 됩니다. 굉장히 뻔뻔하지 않나요? 시장선거 나오겠다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어요. 근데 본인이 그만둬서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한대요. 그래서 뻔뻔죄로 등록 무효가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9호 보시면 정당이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대. 자, 10호 보시면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계속 재임을 3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단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대. 또 11호 보시면 우리 뒤에서 선거운동 분야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선거 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하거나 또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 정보 공개자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됐을 때도 등록 무효가 됩니다. 자, 벌써 11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네,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이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해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기억나요? 네. 자, 난다고 말해주세요. 네, 난다고 치고, 네, 그런데 이 조항이 있어서 관로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거법에선 관로와 다만이 중요하다. 근데 예외가 되는 이 조항이 있었어요. 바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군 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자치구의 일부 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 지역과 합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룬 지역에서는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사례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산 강서구 전체와 부산 북구의 일부 동이 합쳐져서 부산 북구 강서구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루고 있는데 부산 북구라는 자치구의 일부 동이 다른 자치구 강서구와 합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루고 있죠. 따라서 여기는 일부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해요. 제외하고 강서구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라는 설명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죠. 다만 또 예외가 나와요. 바로 여성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 지역에서 이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시도의원 또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의 수가 그 지역의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군 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될 때에는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도 등록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처음 듣는 내용 아니에요. 네, 우리 벌써 두 번째 만나보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었었어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시의원 선거가 4개, 의원 정수가 4명.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가 7개, 의원 정수는 15명. 의원 정수를 둘을 합치면 19명이죠. 19명의 100분의 50은 10명인데 이 지역에 정당이 시의원과 구의원 후보자를 9명밖에 추천을 안 했어요. 그러면 100분의 50인 10명에 미달되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성 후보자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등록 무효 사유예요.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바로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됐을 때는 그 등록이 무효가 돼요. 제가 대전 서구 가선거구에 구의원으로 등록을 하고 나선거구에도 등록하고 시의원도 등록하고 하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 조항은 예비 후보자에도 똑같이 준용이 돼요.
하지만 이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 또는 다른 선거의 예비 후보자까지만 등록을 했다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을 때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됐을 때는 무효가 된다. 네, 이 똑같은 국회의원 선거인데 비례대표는 전국구고 이건 지역구죠. 따라서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까지는 무효 아니고 후보자로 등록을 해야만 그 등록이 무효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자 등록과 등록 무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대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서류와 함께 기타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제56조 기타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기타금을 내야 하고요. 예비 후보자 때에도 기타금을 내야 하는데 후보자 기타금의 100분의 20 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100분의 20이면 5분의 1이죠. 기억을 하시고 또 예비 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는 납부한 기타금의 나머지만 기타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선거별 기타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시면 되고요. 이때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보시면 지역구는 1,500, 비례대표는 500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의 기타금은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타금 얼마를 내야 할까요? 예비 후보자 등록 300에 5분의 1이면 얼마죠? 네,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당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24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기타금은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해마다 기출됐던 부분. 또 이 기타금은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나 대집행 비용을 우선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납부한 기타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그 후보자의 득표수 등에 따라서 반환이 되거나 귀족이 되는데요. 기타금 반환 규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보면 이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는 빠져 있죠. 자, 후보자가 당선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는 기타금 전액을 돌려준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후보자가 당선은 됐는데 15% 이상을 득표를 못했어요. 그럼 기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당선됐기 때문에 그 득표수에 상관없이 기타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또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는 반액만 반환을 하고요. 이건 후보자 기타금 반환 기준이고요.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추천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비 후보자 시에 납부한 기타금을 전액 반환받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 서구 가선거구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막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당에 저 이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당에서 추천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다른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가선거구에 제가 냈던 예비후보자 기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이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기타금 반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 기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타금은 제외합니다. 자, 그럼 기타금과 관련한 판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길어요. 판례는 좀 길죠. 제가 잘라서 왔는데도. 자,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기타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것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냐라는 내용이에요. 자, 침해할지 안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타금은 행정비용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사전 확보라는 목적도 있고요. 또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타 금액을 어느 정도는 높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금의 반환 기준 또한 입후보의 예정자가 기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에 나올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지만 지나치게 그 반환 기준이 높아서 이 입후보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그 반환 기준을 정한 것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판례 보시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기타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정당활동의 자유 및 공무단위권을 침해하냐.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타금 얼마였죠?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500이었어요. 네, 원래는 1,500만 원이었다 500만 원으로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다면 침해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됐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도 다르고요. 선거운동을 통해서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적어요. 즉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그 성격이 다르고 선거운동 방법도 다르고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할 위법 비용도 다르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똑같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금 액수를 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과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 대집행 비용의 사전 확보, 이 비용을 기타금에서 내기 때문에 이런 확보 등의 공익에 비해서 비례대표 기타금 조항으로 인해 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및 공무 단위권에 대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 즉 침해를 받는다, 제한을 받는다라는 판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타금이 작년에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을 됐어요. 자, 이렇게 우리 기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네, 지금 또 유유를 쓰고 계시는, 네, 오늘은 웃음 표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이 괜찮았나 봐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고, 네, 풀어보세요. 뭔가요, 이건? 지금 찍기 하는 거예요? 네? 이분 안 되겠네. 네, 어쨌든 뭐 찍기라도 해서 맞추시길. 네, 계속 하시죠. 자, 찍는데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자, 결과 어떻게 나올지 다 되셨어요? 네, 아주 초고속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찍었는데 다 틀렸어. 네,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저와 함께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2020년 구급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 선거 등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바로 법조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었어요. 맞는 지문. 2번, 정당 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추천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한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승낙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한다.
설명드렸어요. 맞는 지문. 자, 3번 보시면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 등록 신청시를 포함해서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했을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네, 별표 100만 개 조항 따라서 후보 변경된 당적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자, 4번 누구든지 나왔어요. 누구든지. 자, 선거 기간 중 범죄 경력을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맞는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17년 7급 문제인데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볼게요. 등록 무효 나왔어요. 기억. 후보자가 혼인한 아들의 최근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대. 자, 혼인한 아들, 결혼한 아들이래요. 아들은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아들은 내야지. 그렇죠? 네. 혼인한 딸만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등록 무효가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했을 때도 등록이 무효가 된다. 50% 홀수였어요. 자, 디귿. 정당이 비례대표 자치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정한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후보자를 추천했을 때 등록 무효가 아까 되지 않는다고 맞춰주셨습니다. 디귿은 무효되지 않고요. 자, 리을.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자, 다른 선거에 나오겠다고 내가 그만두고 나서 발생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 뻔뻔죄. 그래서 등록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등록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죠? 네, 바로 1번 디귿. 디귿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20년 7급 문제인데요. 기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이게 판례가 있어서 문제가 좀 길어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금 이게 기타금 반환 규정이죠.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고 했으면은 개정이 됐을 거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2번,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의 기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했으면 개정을 했어야죠. 여전히 시도지사 선거의 기타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 봤었고요. 3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동일한 1,500만 원의 기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비례대표는 500만 원만 낸다. 자, 4번 보시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을 때는 전액을 반환하지만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타금은 제외한다.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정답은 바로 2번. 네,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출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 시간 좀 내용이 많았죠? 그쵸? 후보자 등록부터 해서 기타금까지 알아봤는데 좀 동일한 지문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별표 100만 개 강조했던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